안녕, 연우야, 지원아, 서연아. 자, 지금부터 작년 9월 모의고사 독서, 과학기술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들어가도록 해봐요. 첫 번째 문단이에요. 1번. 바이러스는 체내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주의해야 될 대상입니다. 생명체와 달리, 자, 달리니까 뭐야? 당연히 대조겠지, 그지?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생장이 불가능하다입니다. 자, 생명체는 당연히 스스로 생장이 가능하잖아. 근데 바이러스는 그게 안 된대. 그래서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 세포에 기생을 하고, 오케이. 자, 뭐 때문에? 스스로 생장이 불가능하니까, 자, 요런 걸 우리는 인과라고 얘기하죠. 학교에서도 필기를 한 것 같은데, 자, 우리 글의 전개 방법 중에서 달리는 대조, 그리고 그래서 원인과 결과인 인과적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세포에 기생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증식함으로써 살아간답니다. 바이러스는 바깥을 둘러싸는 피막의 유무에 따라서, 자, 중요합니다. 그럼 색칠 한번 해주세요. 피막의 유무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진답니다. 자, 그러면 바이러스의 구조를 달라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피막입니다. 피막이 무엇이라고요?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피막의 바깥에 부착 단백질이 박혀 있고, 오케이. 이제 대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자, 피막이 있는, 아까 유무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진다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는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 U예요. U, 그죠? 피막의 바깥에 부착 단백질이 박혀 있고 피막 안에는 캡시드라는 단백질이 있다. 중요한 거 나온 것 같아요. 자, 색칠 한번 해봅시다. 자, 부착 단백질이 있다. 요것도 또 하나 더 캡시드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캡시드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헥산이라는 거예요. 그죠? 헥산은 DNA와 RNA, 여러분들 뭐 단일 가닥이나 이중 가닥을 알고 계시죠? 몰라도 아무 상관은 없다? 헥산이 있는데 헥산은 DNA와 RNA 중 하나로만 구성된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구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요,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부착 단백질이 피막 바깥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뭐가 있다고? 캡시드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정리를 다시 해보면 부착 단백질, 그리고 그 피막 안에는, 자, 그러면 요거는 피막 바깥에, 자, 그럼 피막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캡시드. 자, 캡시드는 어디에 있다고? 피막 안에. 이 캡시드가 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헥산 때문입니다. 헥산은 캡시드 안에 있는 건데, 이 헥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DNA나 혹은 RNA 둘 중에서 하나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갖는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어떻게 감염하는 것일까?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는요, 바로 바이러스의 구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어떻게 숙주세포에 어떻게 감염을 하게 되는 것일까? 자, 이렇게 의문형으로 물으면서 우리에게는 화제 제시와 더불어서 호기심까지 유발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바이러스의 감염 가능 여부는 숙주세포 수용체의 특성에 따라서, 또 중요한 것 같아. 아까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피막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우리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기준이 나온 거야. 뭐에 따라서? 숙주세포 수용체. 이 수용체라는 것은 뭔가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발현시키게끔 받아들이는 이 수용체의 특성에 따라서 나누어진대요. 자,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바이러스는 감염이 가능한 숙주세포와 접촉한 후에, 자, 오케이, 접촉. 중요한 것 같아, 그지? 후에 바이러스 피막에 부착 단백질을 이용해서 숙주세포 수용체에 달라붙습니다. 아까 부착 단백질을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군요.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감염 가능한 숙주세포와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와 접촉을 먼저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요, 이 바이러스 피막에 부착 단백질이 있다. 이 부착 단백질을 이용해서 숙주세포 수용체에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 그러면 부착 단백질을 도구로 사용해서 숙주세포에게 팍 붙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달라붙는다. 달라붙는 부위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내부로 침투를 한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선생님이랑 똑같이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촉 후에 침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바이러스의 핵산이 캡시드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자, 아까 우리 왜 핵산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그쵸? 자, 여기 있었어. 이게 짜잔, 캡시드 안에 아까 핵산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했잖아. 있잖아요. DNA와 RNA 중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핵산 말입니다. 자, 이런 핵산이 캡시드로부터 나와서 이 캡시드는 어디에 있는 거? 네, 바이러스에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서 어떡하지? 숙주세포 내부로 빠져나온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요, 이 나쁜 바이러스가요, 우리 인간에게 붙어요. 세포가 붙어요. 싹 붙어요. 부착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있었던 피막의 바깥쪽에 피막의 안쪽에 있었던 핵산이 슉 들어온다 이겁니다. 자, 결국은 피막의 바깥쪽에 있었던 부착 단백질은 어떻게 만드는 것? 네, 침투시킬 수 있게끔 접촉. 자, 그러면 캡시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침투 이겁니다. 자, 그럼 아까 바깥에 있었던 부착 단백질은 접촉, 안쪽에 있었던 캡시드는 침투. 기능을 알 것 같아요. 너무 쉬워요. 계속합니다. 바이러스 핵산이 캡시드로부터 분리되어 숙주세포 내부로 빠져나온다. 이게 바로 뭐야? 침투한다는 거잖아요. 이후에 핵산은 효소를 이용해서 복제가 된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이 봐도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다. 그죠? 복제. 자, 해서 이런 구조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이거는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붙어서 들어가서 복제. 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스스로는 생장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거죠. 핵산이 DNA일 경우에는요, 알고 있을 거예요. 이중나선 가닥으로 알고 있죠. 자,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그대로 이용하게 되고, 반면에 반면이면 또 대조야. 자, 여기서 우리는 DNA 핵산인지 혹은 단일 가닥인 RNA 핵산인지에 따라서 구분이 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효소를 그대로 이용한다고 얘기했고요. 반면 단일 가닥인 RNA, 이게 RNA가 단일 가닥인지 이런 거는 선생님이 이것저것 많이 비문학을 풀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굳이 몰라도 앞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반면 RNA의 경우에는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이용한다 해서, 자, 그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에게 맞는 효소를 어떻게 한다고? 합성한다 이야기를 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찾아냈다는 거죠. 자, DNA가 만약에 DNA 핵산이라면은요, 그대로 이용해요. 그대로. 뭐를? 효소를. 자, 그런데 RNA 핵산이라면 어떻게 한다고? 효소를 자기에게 맞게 합성이에요. 맞춤식. 다르죠? 그죠? 자, 또한 핵산은 mRNA라는 전달 물질을 통해서 나중에 되게 많이 보게 될 단어입니다. 통해서 단백질을 합성한답니다. 이것도 색칠을 한번 해볼까요? 합성한답니다. 자, 합성했어요. 합성된 단백질의 일부는 캡시드가 되어서 복제된 핵산을 둘러싸고 있고, 다른 일부는 숙주세포막에 부착되어서 바이러스의 부착 단백질이 될 준비를 한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어떤 내용들이죠? 얘가 뭐가 된다? 짠짠짠. 또 다른 바이러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이후에 단백질이 부착된 숙주세포막이 캡시드를 감싸면서 피막이 되면서 증식된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바깥으로 배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배출. 어때요? 짠짠. 자, 이렇게 육수를 만들어요. 된장을 풀어요. 야채를 넣어요. 두부를 넣어요. 이렇게 딱 과정이 있죠. 된장찌개를 끓이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자, 이런 전개 방법을 우리는 바로 과정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과학기술 지문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문단으로 고고싱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 A는 두 번째 문단이었던 A는 뒤에 문제에서 분명히 과정의 문제를 물을 거란 느낌이 좀 들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문단입니다. 우리 몸은 주로 위의 과정을 통해서, 과정이라고 나와 있네, 통해서 지속 감염이 일어나기도 하고 위하는 다른 과정을 거쳐서 급속 감염이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한 번 더 별표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급성 감염은 일반적으로, 자, 그냥 느낌상 들어봐도 어떤 말이야? 네, 급성이잖아요. 그죠?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나는데, 바이러스는 감염된 숙주세포를 증식 과정에서 죽여버려. 겁나 죽여버려. 바이러스가 또 다른 숙주세포에서 증식을 하면서 어떻게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체내 방어 체계에 의해서 바이러스를 제거해 나가면 체내에서 더 이상 바이러스가 남지 않게 되겠죠. 반면에 지속 감염은요. 자, 급성 감염도 무섭긴 한데 어쨌든 이겨내네. 자, 지속 감염은 급성 감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바이러스가 체내에 잔류합니다. 지속 감염에서는 바이러스가 장시간 숙주 세포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다인 것 같긴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해. 체내 방어 체계를 피하면서 얘는 아까 위에 있었던 급성 감염은 어땠어? 네, 체내 어떤 방어 체계, 즉 이제 면역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체내 방어 체계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죽어. 그런데 얘는 피해. 지속 감염은 피하면서 생존합니다. 지속 감염은 바이러스의 발현 양상에 따라서 잠복으로 드러나는 게 있고 만성으로 드러나는 게 있고 지연으로 드러나는 게 있답니다. 자, 우리 요거 정리 한번 해볼래요? 정리해보면 지속이 있는데 그리고 급성이 있는데 급성은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나는 거 쉬운 말일 것 같고 결국 나중에 되면은 세포를 죽이고 그 숙주 세포를 죽이고 다른 세포에서 막 증식하면서 질병을 일으켰지만 방어 체계에 의해서 죽거든요. 자, 그런데 지속 감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기존에 있던 숙주 세포를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고 또 어떻게 파괴하지 않으면서 대신에 방어 체계에 의해서 죽지도 않아요. 계속 산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지속 감염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다. 잠복 감염, 만성 감염, 플레임으로 적을까? 지연 감염. 쉽다 아니야? no. 이 말씀이 안 된다고 그랬지. 그지? 연우가 이거는 서울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 쉬워? 자, 그러면 네 번째 문단으로 들어갑니다. 서울말을 써야 되는데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반틈 남았어요. 잠복 감염은 초기 감염으로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한동안, 자, 이제 아까 잠복 감염이 1번이었잖아. 만성 감염이 2번이고 지연 감염이 3번이었거든. 첫 번째 잠복 감염에 대한 설명하고 있다. 초기 감염으로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한동안 증상이 사라졌다가 증상이 처음에 좀 나타나요. 그런데 사라져요. 그런데 특정 조건에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돼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잠복기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다시 동반합니다. 이때 같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임에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병이 다르게 발현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동일한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A 바이러스가 들어왔지만 이 우리 몸에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감기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폐렴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쉽지? 쉽다 아니야? 잠복 감염은 질병이 재발하기까지 바이러스가 감염성을 띠지 않고 잠복을 하게 된다고 됐어. 너무 쉬운 말이에요. 이러한 상태의 바이러스를 프로바이러스라고 부른답니다. 짜잔. 자, 무엇을? 처음에는 감염성을 띠지 않아. 잠복을 하고 있어. 그러다가 몸이 안 좋으면은 얘가 활성화가 되는 거야. 활성화는 아니죠. 재활성화죠. 초기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숨어 있다가 두둔 몸이 안 좋을 때 팍 드러나는 거야. 자, 이러한 상태를 잠복기의 상태를 바이러스를 우리는 프로바이러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계속 할게요. 자, 두 번째는 만성 감염입니다. 우리 왜 만성 기침이에요, 선생님 만성이에요, 만성 비염이에요 이런 말 들어봤죠. 감염성 바이러스가 숙주로부터 계속 연달아서 배출되어서 항상 검출되고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감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잠복이랑은 좀 다르다는 느낌이 오십니까? 잠복은 발현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 만성은 계속 검출이 된다는 겁니다. 와, 너무 무서워. 그죠?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더러운 데를 문 떼면 안 돼.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질병이 발현되거나 되지 않기도 하며 때로는 뒤늦게 발현될 수도 있다는 특징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지연 감염이에요. 지연 감염은 초기 감염 이후에 증상이 없어. 약간 이게 이래 본다면 어느 정도 약간 그 잠복 감염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아니구나. 감염성 바이러스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이게 지연됐다는 것뿐이네요. 반드시 특정 질병을 유발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급성 감염은 위에 세 번째 문단의 설명을 끝냈고, 그다음에 그 오랜 시간에 걸리는 지속 감염에 대해서 따로 구분을 해서 잠복, 만성, 지연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어때요? 어렵나요? 할만한 것 같은데.
그지? 네, 그래서 문제도 좀 풀어볼까? 선생님 답을 미리 체크를 해놨어. 자, 33번 한번 볼게요. 답만 보겠습니다.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자고 했거든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자,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아까 얘기했잖아. 피막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지? 숙주세포막의 효소와 결합을 해서 숙주세포 내에 침투한다. 이지랄 이런 말을 하고 있어. 자, 연우 못 알아듣는 거 아니니? 효소와 결합을 해서 숙주세포 내로 침투한다는 게 아니고 효소는 뭐 어떤 거라고 그랬어? 그래, 효소는 이제 다시 한번 뒤로 넘어가 봐. 자, 효소는 요렇게 있거든. 요렇게 됐지? 해서 효소는 침투가 아니고 복제야. 그래서 3번은 오케이. success. 34번입니다. 좀 크게 키울까요? 자, 보이나? 자, 보기는 특정 바이러스의 감염 과정을 일부를 그림으로 나타냈대요. 자, A를 바탕으로 역시 나올 줄 알았다.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오, 바이러스가 붙었어. 들어왔어. 여러 개가 돼서 만들어져서 바이러스로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 개가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답은 3번이거든요. B에서 캡시드가 분리되어서 빠져나온 효소는 예? 효소가 아까 뭐 캡시드가 분리되어 나온다 이 말이 있었나? C에서 다시 캡시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까 선생님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효소가 뭘 캡시드에서 빠져나온 적이 있나요? 아니요. 이거 또 적어야 되나? 뒷부분 봐봐. 캡시드 안에 있는 건 아까 뭐였죠? 효소가 아니에요. 바로 핵산입니다. 자, 그러니까 땡 되죠. 우리 그 효소는 언제 쓴다고 얘기했습니까? 효소는요. 네네네. 복제하는 데 사용한다고 돼 있다. 그래서 캡시드 안에서 나오는 것은 DNA나 혹은 RNA로 구성되어 있는 핵산이라는 거. 오케이. success. 반틈 남았어요. 35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 볼까요, 그러면? 기억이 어디 있죠? 기억이, 여기 있네요. 네, 급성 감염이 있고요. 그 다음 지속 감염이 있습니다. 쉽겠는걸? 답만 볼까요? 자, 니은은, 네, 아까 니은이 뭐였죠? 니은이 지속이구나. 자, 지속 감염은 급성 감염에 비해서 감염한 바이러스가 체내에 장기간 남아있게, 이게 틀린 사람 누구냐? 나 카톡 보내라. 이거 용서할 수 없다, 이거. 안 하겠습니다. 네, 너무 쉬워요. 장기간 남아있게 되죠. 그것이 바로 지속 감염의 뜻이잖아요. 자, 그럼 36번입니다. 수두 대상포진입니다. 여러분들 대상포진 걸린 일이 없을 거고 수두는 모르겠다. 걸렸을 수도 있겠는데. 자, 처음에는 미열과 발진성 수포가 생기는 수두가 발병을 한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치료가 돼요. 선생님도 얼굴이 수두 짜고 있어요. 사실은. 난 대상포진은 걸려본 적이 없고. 자, 그 다음에 VGV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평생 어떻게 이러다가 면역력이 저하되잖아. 그러면 피부에 통증과 수포가 오 마이 갓. 자, 이것이 우리 아까 들었던 것 중에서 네, 이게 뭐야? 잠복 감염이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일단 VZV에 의한 감염이 잠복 감염이라는 게 나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C형 감염 바이러스가 나오거든요. 자, 두 번째 보기입니다. 감염된 환자의 80%는 해당 바이러스를 보유하고도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감염 여부를 몰랐다가 우연히 알게 된다고. 하지만 감염 환자 20%는 간에 염증이 나타나고 이에 따른 합병증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감염이 처음에는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서 80%가 보유하고 있다가 감염 여부를 처음에 몰랐다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20%가 염증이 나타나고 합병증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만성 감염이겠는데요? 그죠? 뒷부분에 왜 우연히 뒷부분에 있거든. 어디 있지? 여기네요. 여기 나와 있죠. 얘입니다. 자, 정답 2번 보시면은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의 피부에 통증과 수포를 발생하는 것은요, 다시 활성화되는 특정 조건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 면역력 조화라는 뭔가 특정 조건이 된다고 했는데, V 요거 Z 요거라고 했죠. 요거는 잠복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가진 사람의 피부에 통증 그리고 미안해. 자,
통증과 수포가 발생하는 것은 이게 요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는 특정 조건, 우리 앞부분에서 잠복 감염의 피부에 통증과 수포가 발생하는 것은 면역력, 이게 바이러스가 하는 거라고 했지? 재활성화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자, 그러면 면역력이 저하됐어. 그래서 뭐가 돼? 통증과 수포가 생기는 게 맞거든. 그지? 그런데 이렇게 통증 수포가 발생하는 것은 얘가 다시 활성화돼. 맞아. 조건이라고? 미침? 아니죠. 통증과 수포는 면역력이 안 좋아지는 특정 조건 때문에 나타난 결과야. 증상이야. 얘가 왜 조건이야? 그치? 조건은 면역력이 약화된 거야. 면역력 약화 때문에 얘가 다시 활성화돼서 요게 생긴 거라고. 됐나요? 내일 시험 잘 치고 온나? 이번 주 주말에 보자. 투혼 가야지. 파이팅!